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 매주 목요일 동해바다 지킴이가 직접 우리 동해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임원파출소 심슬기 경장 지금 전화 연결됐습니다. 심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서남북 청취자 여러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임원파출소에 근무하는 심슬기 경장입니다. 이번 주는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신청과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기구 안전 캠페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양경찰에서 오는 11월 21일까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신청을 접수하는 거죠? 네, 동해해경청에서는 오는 11월 21일까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 제도는 해양오염 예방에 앞장서는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부여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신청 대상은 국내 선박 중 유해액체 물질 운반선을 포함한 50톤 이상 유조선, 200톤 이상 일반 선박입니다. 선정은 해양오염 방지 설비 관리 상태, 폐기물 처리, 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훈련 이행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로 이루어질 텐데요.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선박회 수여,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지도점검 면제, 과태료 부과 시 1회에 한해 50%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선박은 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팩스, 이메일 중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범선박 제도는 선박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여서 많은 선박에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입통제 테트라포드 구역인 삼척 임원항 방파제에서 무단으로 낚시를 한 낚시객 5명이 적발됐다면서요? 네, 동해해경은 출입이 통제된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낚시를 한 낚시객 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저녁 육군 해양경계 감시 중 발견돼 신고를 받았으며 현장에 출동한 동해해경 임원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는데요. 해당 구역은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서는 21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지난 9월 4일 동해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시 청곡강 방파제,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낚시객의 무단 출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5일 추석 연휴에도 청곡항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낚시객이 적발됐고 10일에는 부산 해운대 방파제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가을철 낚시 인파로 방파제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고 테트라포드 등 위험구역은 절대 출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입통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 낚시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조치니까 출입을 금하는 곳에는 제발 좀 낚시하시는 분들 혹은 관광하시는 분들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에서는 식별 어려운 레저기구 사고 예방을 위해서 태극기와 야광 스티커 활용 수상레저 안전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동해해경에서는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따라 해상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자 레저기구 식별 강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최근 동해안에서는 주요 어종이 자주 출현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한 노출로 수상 레저 이용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소형 레저기구가 해상에서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어선 등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해경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 야간 맞춤형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간에는 태극기 개양 캠페인을 통해 레저기구에 태극기를 부착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요. 작고 낮은 구조의 레저기구는 멀리서 눈에 띄기 어렵기 때문에 태극기 부착을 통해 식별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야간에는
고휘도 야광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인데요. 야광 스티커를 배부하고 항해 등의 밝기를 더 밝게 조절하고 설치 위치를 눈에 잘 띄는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권장해 어두운 해상에서도 위치를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동해 해경은 현장 캠페인 외에도 오픈 카카오톡 채널과 수상레저 동호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캠페인의 소식과 기본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온라인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은 결국 스스로의 인식에서 시작되며 특히 야간 활동자는 항해등을 밝고 높은 위치에 설치해 자신의 위치를 다른 선박에 확실히 알리는 것이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임 해양경찰 교육생들이 동해해경청 소속 부서에서 15주간 현장에서 해양경찰 업무 실습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동해해경청 소속 신임 해양경찰 교육생 114명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5주간 파출소 등 현장 부서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습득한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업무 역량을 키울 텐데요. 교육생들은 기존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 방식으로 함정과 파출소에 배치돼 해양경찰의 다양한 현장 업무를 경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적응력과 현장 감각을 기르고 특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높일 방침입니다. 실습 기간은 2026년 1월 30일까지이며 교육생들은 최일선 현장 부서에서 현장 안전과 치안 유지 등 핵심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동해바다 날씨 어떤지 심 경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주말 동해안 바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동해안 해상은 대체로 북동풍이 다소 강하게 불며 파고가 1.5에서 2.5m까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토요일 오전에는 강릉에서 울진 해역 중심으로 짙은 안개와 너울성 파도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소형 어선이나 레저보트 운항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 동해안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연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갑자기 방파제나 해안도로 위로 밀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파도를 가까이서 구경하다가 휩쓸리는 사고도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수칙입니다. 이상 주말 동해안 바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임원 파출소의 심슬기 경장이었습니다. 경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